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아입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사주를 빨리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죠? 빨리 보기 위해서, 익혀야 될, 네 가지 중에서 이번째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도표, 그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를 순서대로 바르게 돌고 오르게 돌고, 그러니까 7월달 태어났다 그러면 벌써 신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1월달 태어났다, 아 자달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3월달에 진달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인비식제, 봄에 갑오로 태어났다 그러면 가을은 관이고 겨울은 인성이고, 그죠? 여름은 식상이다. 요거 빨리 읽어내는 게 급선무죠. 요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12지지가 있습니다. 그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 그죠? 천간 가압을 병정 무의경신이 지지 12글자 속에 각각 몇 글자씩 숨어 있어요. 그걸 보고 지장간. 그러니까 천간이 땅 속에, 그죠? 땅 속에 숨었다. 그래서 땅속에 숨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장간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지장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삼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주를 책에서든지 어떤 명리학 가서 보면 천간의 글자를 다 뽑아서 합산하고 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지도 다 보고. 그런데 천간을 갖다가 천간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뭐 자평진전에서 월지에서 올라온 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용신을 쓴다, 그래서 격국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이 월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장간을 다 쓰는 게 낫지. 아무튼 지장간에 대한 중요성은 일부 학자분들은 또 지장간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오행이, 우리가 사용할 오행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과 살아가면서 이런 오행이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은 누가 와도 타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천간에 만약에 살이 있다 이거예요. 살이 있을 때 그거는 사용 통용이 되지만 관이 있다. 그 관성이 월지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건 좀 문제가 좀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월지에 있는 것과 일지에 있는 것 지장간을 보면서 직업론이고 성격론이고 맞추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장간 속에서 결정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속에 그 마음의 성격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또한 천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장간에 있는 것이 속에 내장됐던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장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육기 역술에서는 지장간 위주로 사주를 풀어갑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연구할 때는 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 거듭해서 사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간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겨울에도 햇빛이 뜨면 따뜻할 것이고 여름에 더워도 구름 끼고 비가 내리면 시원하잖아요. 그 천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더라. 물론 옛날에 내 책에서 내려오는 방식하고는 조금 상이된 내용이지만 지장간에 있는 거는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대로 살더라. 왜? 땅속에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없고 와서 타치를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재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언행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바람에 육기역설은 지장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사주가 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간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지장간이 우리가 도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지잖아요. 봄에는 인묘진 기죠. 인, 묘, 진. 여름에는 사, 오, 미. 그죠. 가을에는 신, 유, 술. 겨울에는 해, 자, 축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12개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구성을 보면 일간이 10개잖아요. 10개죠. 갑부터 갑을, 병정, 무기, 임계 10개의 일간이 월지에서 12달 인묘진, 사오미, 신윤, 해자축 어느 달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달에서 12달 중에서 태어났는데 천간 10개니까 총 120가지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월지에서 지장간이 형성이 되는 거를 알아야 일간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났냐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월지는 뭐죠? 부모궁이잖아요. 부모궁이니까 부모궁에서 태어날 때 일간은 월지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월지를 모든 학문에서 우리 사주학이라는 명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일간이 월지가 부모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궁에서 일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간을 아버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학문에서. 그럼 조상궁이 아버지의 부모궁이 되겠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월지에서 어쨌거나 일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인자가 집합되는 곳이 월지라는 거죠. 그 월지 지장간 뭐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떠한 인자를 갖고 세상을 태어나를 구분하는 것이 월지입니다. 그 월지 지장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용신과 상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월지가 부모궁이니까 성장 과정이라든가 무엇이 어렵고 힘든 거,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는 직업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무엇을 벌어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조차도 또한 월지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형제일신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지장간을 보면요 모든 책에는 다 써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장간이. 자, 인리 지장간이 갑, 병, 무의 얘기죠. 이는 묘의 지장간은 갑과 을이고요. 근데 이 진행은 을, 계무죠. 여기에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지장간에도 공부도 하시고 익히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에 대한 책도 만나기 힘들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좀 뭐 다른 방향으로 설명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이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병갑으로 외우는 분도 있고 갑을 그다음 물겸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집주인이 우선이니까 그죠? 여기에는 집주인 한 얘기죠. 이 집주인이 우선으로 본인 거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바깥에 하고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이 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묘유에도 분명하게 토는 있다. 그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디만 쓰냐면 5달에만 병기정 기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지구의 땅덩어리 위에서 사계절이 돌잖아요. 인달이든 묘달이든 진달이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묘달의 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모양 되죠. 그래서 이 묘 밑에 지장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묘는 상대편 계절의 땅이 지하로 가서 붙어요. 상대편 계절. 그래서 묘에는 뭐가 붙느냐? 이 술이 붙습니다. 묘리는.
지장. 그래서 신정무가 따라 붙어요. 요거 왜 신정무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하고 미묘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육격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대로 붙는다. 자, 봄에는 가을에 토가 붙고, 여름에는 겨울에 토가 붙고, 가을에는 봄에 토가 가서 붙고, 겨울에는 여름에 토가 가서 붙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걸 공부하시는 분 보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사주를 풀어갈 때 들어가 보면 이거 귀신같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운 풀어가나 연운 풀어가나 그런 사주 분석하나 그럼 이 지장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연구해보고 자세히 연구하시면 그런 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진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묘에는 항상 술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격술에서는 요게 지장간이지만 이 지하 이 붙어 있는 요거를 뭘 한다? 지하실 이렇게 씁니다. 지하실. 그래서 용신 찾는 것도 여기서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지하보다 지하실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깥이 여름이에요. 5달 같은 경우 한참 더워도 사람은 어디서 활동을 하죠? 집 안에서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거나 창문 다 열어놓거나 에어컨 틀어놓고 집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바깥에 날씨지만 계절이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무대는 안에서 찾는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붙는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됐고 아주 복잡하니까 그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에는 뭐가 붙죠? 사에는 병화가 집이니까, 그죠? 얘가 집이니까 병경무가 붙는 거죠. 그 다음 모에는 병정이 있으면서 여기 병기정인데 병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축이 붙어서, 그죠? 축이 붙는 바람에 여기 개신기가 붙어요. 개신기가 붙은 바람에 이 기토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기토를 안 집어넣는 겁니다. 기토는 있으니까 토는. 미에는 정을기가 붙죠. 그렇죠. 이렇게. 요 지장간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이 도표하고 관인비치처럼 이 지장간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냥 신 그러면 경인무구나 이렇게 묘하면 신정무구나 갑을 있는 걸 알으니까 그죠? 요렇게 다 달달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달에 무슨 일간 딱 봐서 지장간 뭐뭐 있다. 지장간 뭐뭐가 있으니까 용신은 뭐고 상신은 뭐고 스펙은 뭐가 그래가서 이 사람은 어느 직업적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먹어야 된다. 이것이 탁탁 눈에 튀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지도 있죠. 개성적인 부분. 지금 우선은 월지를 중점적으로 천성적,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적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보는 거니까요. 물론 천간에 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부분은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천간에서 월지 뿔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잘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월지에 있는 인자도 더 힘이 세다. 천간에서 월지에서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면 차라리 월지장간을 다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신 그러면 집주인 누구죠? 경금입니다. 임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는 경신이죠. 지장간 있는 거예요.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 지장간이죠. 근데 밑에 뭐가 붙죠? 봄에 토가 붙죠. 그래서 진이 붙습니다. 이렇게 진이 붙어서 을개무가 이렇게 붙는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일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은 신정무죠. 요거 집주인 또 무입니다. 여기에서는 집주인은 신금이 되고 그렇죠. 이 지장간에 대한 부분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도 뭐 도표 다 외우고 그 딸린 지장간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할 게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비를 구분응선을 넘는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기 역술에서는 신사를 몇 개 안 써요. 귀문관살 정도. 그죠? 귀문관살 정도 쓰고 또 뭐 하나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사를 뭐 여러 가지 천을기운, 약당균 이런 건 쓰질 않습니다. 오로지 육친을 귀하게 쓴다. 그죠? 육친은 귀신같이 쓴다. 육친이 우리 학문을 풀어가는 어떤 코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정갈에 내려와 땅속에 묻혀있는 이 지장간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해는 집주인 누구죠? 임수죠? 임수인데 간목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에서는 보니까 임계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지하실에 미가 붙습니다. 미하실이 붙어 있어서 여기가 정을기가 이렇게 따로 붙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축은 개신기죠. 요게 기토가 집주인이죠. 여기서는 개수가 집주인이고. 그 집주인과 연관을 줘서 지장간을 외우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자, 인에는 간목, 묘에는 을목기죠. 진에는 무토죠.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대하시고 지장간을 취급 안 하시던 분들은 지장간이 좀 복잡 난해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능수능란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도 빨리 이거를 익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지장간에는 전부 토가 들어있다 이런 개념이죠. 전부 개념, 토가 들어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토라는 무토든 기토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토는 자하고 축, 오, 미에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무토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상시 쓰는 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토용신 써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신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지만, 토용신은. 자, 이렇게 돼서 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좌우묘유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좌우묘유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일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 지장간도 있지만, 요거 지하실, 요 지하실이 또 하나 있어서, 요건 가부를 하나로 오행으로 본다고 그러면 4개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좌우묘유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좌우묘유가 갑을 지장간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그죠? 묘는 갑을, 참, 오해는 병정 이렇게 해요. 그죠? 유해는 경신. 아니, 그 계절 봄에 남자, 여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음양만. 그리고 자해는 임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쉬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달의 경금일간이 붙어 있다, 이 치사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양인격인데, 그럼 신유밖에 없어요. 일제 만약에 신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뭐해서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럼 천간을 막 뒤져도 이럴단 직업 자체가 잡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묘 속에는 반대편 계절에 토가 와서 붙어야 돼요. 그냥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절조봉생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 요 지장간을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 뭐죠? 토가 다 있다고 했죠. 토를 싹 제거하면 됩니다. 토는 어차피 들었으니까 기죠. 자축에는 기토, 오미에는 기토, 나머지는 무토잖아요. 그 토를 싹 빼버려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인묘진에서 무토를 싹 뺐다 이거죠. 여기 묘는 신정무니까 이건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 그죠? 무토를 싹 빼버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그죠? 여기에도 기토도 빼고, 여기에서 기토도 빼고, 그죠? 여기 경인 무도 빼고, 여기도 무토를 빼고, 여기도 무토를 빼고, 여기도 무토를 빼자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기토도 빼고. 자, 양간들은 보통 12운성으로 순행을 하죠. 음간들은 역행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인신사회는 양간이잖아요. 인신사회. 인신사회 양간이니까 얘가 집주인의 갑목이 다음 계절 병하고 논다. 갑병, 그죠? 이는, 갑병이구나. 토는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아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죠? 갑병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는 뭐죠? 병경, 다음 계절 금하고 놓죠. 병경.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집주인은 병인데 다음 계절 친구하고 놀아요. 초등학생끼리. 그죠? 자, 임수는 뭐죠? 여기, 자, 신금은 경금, 경임이죠. 경임, 무까지 별 필요가 없이 문이 있다 생각하고, 경임만 생각을 하면은, 아, 신은 경임이고 겨울이 임수하고 노는 거야. 경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수는 임갑, 겨울이니까 다음 계절 갑목하고 논다. 갑목하고 논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신사회는 초등학생들이니까 순행을 하며 집주인이 다음 계절 남자친구하고 논다. 가장 남자끼리만 모여져 있으니까. 초등학생끼리. 그러니까 갑은 갑병, 병은 병경, 여기 신은 경임, 해수는 뭐죠? 임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무가 들어가 있다는 건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아, 갑병. 그 무 넣으면 되고, 그죠? 병하는 병경, 무 넣으면 되고. 여기는 경금이 집주인이 경임, 무. 이거는 양간에 식신하고 같이 있죠? 그러면 됩니다. 요거만 제하고 편제하고 있는데, 식신은 다른 되죠. 그래서 임은 임갑, 무. 그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인신사회 지장감으로서 다 외웠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30분이면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갑은 갑병. 사화는 병경. 그죠? 신금은 지지로 신금은 신달은 경임. 그죠? 해달은 임갑.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인신사회는 다 외웠다 치자 이거죠. 인신사회는 벌써 다 외웠죠? 뭐, 그냥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임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면, 에? 사생지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서 지장간이 다 외워졌다. 그러면 자오묘에는 이제 반대로 외우면 되죠. 묘는 가불이 있고 오는 저기 병정이 있고 유는 경신이 있고 자는 해자가 있죠. 저기 임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빼고 반대편 게 신정무죠. 그죠? 가불이 있으니까 신정무로 반대편 토 지장간을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오는 개신기고 유는 을개무고 자는 정을기다. 그죠? 그 무토는 누토를 빼든 뭐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해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자오묘도 됐죠? 자오묘도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오묘가. 그러면 이 지장간도 토는 그 계절의 끝은머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묘진이 있다. 얘는 초동생이잖아요, 그죠? 초동생 어린 아들이고 여기는 이제 묘 그래갖고 대학생, 그죠? 왜 여기는 초금이고 여기는 만춘이잖아요. 여기 아니 왕춘이고 여기는 만춘이죠. 그리고 진해는 노인네가 살아요. 여기는 초등학생이 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대학생들이 살고, 여기는 진해는 노인네들이 산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죠? 이거는 거꾸로 돈다고 그랬죠? 음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진토에는 무토가 살잖아요. 무토 집주인인데, 현재의 을목가 살면서 다음에 계수를 본다. 그죠? 계수를 보는 거예요. 진해는 을목가 살면서 계수, 이게 옛날 과거죠.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을목하고 계수. 아까는 갑목이 여기서 병화하고 놀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을목하고 살면서 계수하고 또 같이 노는 거죠. 다음 계절. 요렇게 가니까. 계절 공간은. 또 여기는 뭐죠? 기토의 노인네가 정화하고 여름이니까 정화가 살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 다음 계절 을목도 같이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죠? 이 신정무죠? 이 무토가 겨울, 가을 여자하고 살면서 요 전계절 정화를 가운데다가 같이 논다. 이렇게 되면 되죠. 마시러 온 거죠.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축토는 겨울의 노인네가
겨울에 여자인 개수하고 살면서 요 전입계조 신금하고 같이 어울려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간들은 갑은 갑목이 병하고 놀고, 그죠? 여기 토들이 끄트머리잖아요. 개들 끄트머리.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봄 여자하고 살아요. 그게 왔으니까. 본고장 가운데 출장 온 거잖아요. 봄으로. 그러니까 봄에는 여자하고 살죠. 그러니까 을개무. 이거 다음 계절이니까. 그죠? 왜? 음간들은 시분선이 거꾸로 돌아서 그래요. 요렇게 도는데, 개, 기죠? 정을, 기죠? 신, 정. 여기는 개, 신. 이렇게 해놓고 무트 기틀을 놓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하고 그냥 글자 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조금만 집어넣고 생각을 해버리면,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외운다고 그러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손님들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였지. 근데 그렇다고 손님 앞에 이런 거 떨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건 숙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묘지면 갑, 그러면 갑병, 그죠? 묘, 그러면 갑을 있는 건 알잖아요. 신정무, 진토는 을개무, 무토가 을모가 개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양가는 순행, 12운성 순행 도는구나. 그죠? 거기서 보면, 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돌죠? 근데 저기는 음간들은 거꾸로 돌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12운성 기준에서 양간들은 갑목이 병하고 놀고, 그죠? 진에서는 을목이 개수하고 놀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토를 뺀다면 을목이 개수하고 노는 거죠. 여름엔 정화가 을목하고 노는 거고, 가을은 신금이 정화하고 노는 거고, 겨울에는, 그죠? 개수가 신금하고 놀죠. 그러니까는, 양간들은 남자애들이고, 그죠? 좌우묘는 다 여대생들입니다. 누나니까, 음이들이니까. 그런데 진수충미에서도 분명하게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진에는 을목이 개수하고 놀죠? 그죠? 여기는 정화가 을목하고 놉니다. 그죠? 여기는 신금이 정화하고 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신금하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토라는 부분을 넣다 뺐다 어차피 12시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토라는 부분을 넣다 뺐다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해하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간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갑목이 병하고 놀고 을목은 개수하고 노는 거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죠. 여름에 병화는 경금하고 놀고, 그죠? 정화는 을목하고 노는 거죠. 그 가을은 경금은 임수하고 놀죠. 겨울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정하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임수는 봄에 갑목하고 놀고, 그죠? 개수는 여기 가을 신금하고 논다. 이거 토만 집어넣으면 그냥 외워진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많이 공부해보지만, 그 원리만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머릿속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 원리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양간들은 다음 계절 친구가 놀고, 그죠? 음간들은 거꾸로 들어오니까 봄이면 겨울, 겨울이면 가을, 가을이면 여름, 여름은 봄, 이렇게 놀다고 하고 토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쉬운가요? 자, 진에서 봄이 토잖아요. 을개, 그죠? 여기는 정을, 여기는 신정, 여기는 개신, 그죠? 무토기토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원리만 조금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좌우묘에는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을 병정, 경신, 해자, 임계죠. 임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하실에 따로 붙으니까 그것만 딱 합산을 해버리면 지장간을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니다. 그죠? 양간은 순행, 음간은 역행에서 다음 계절하고 같이 짝을 맞추면 그건 쉽게 지장간 머릿속에 콕콕 박힌다 이거죠. 굳이 이거 달달 외우려고 외운다? 안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렇고 복잡해지고 또 기억이 나려면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지장간을 달달달 해야 된다. 지장간 달달 하면서 이 지지의 도표가 완벽하게 또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또 관인비씨를 익히게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간과 연결됐을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